역대급 변동성 장세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돈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니 증권사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증시에 투자하는 소위 B2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순매수 금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를 규모를 늘려왔던 외국인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순매도 기조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나가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4일과 5일 연이틀 코스피 지수가 각 100포인트 이상씩 빠졌었는데요. 4,2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5% 하락하는 이 이틀 동안 개인 투자 자금 5조 6천억 원이 주식시장에 순유입됐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14일에도 지수가 160포인트나 빠졌는데 개인이 단 하루 만에 4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역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하락했는데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또 이 같은 자금의 상당한 비중이 바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4일 기준에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6조 4,0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올 들어 꾸준히 늘어왔는데 이달 들어서 폭을 확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날은 하루 3천억 원 넘게 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 신용 자료에서도 증권사의 신용 융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6.27 대책 이후에 좀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는데 이 속에서도 증권사의 신용 융자를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기타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6조 5천억 원이 늘었고요. 3분기에도 3조 1천억 원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증시로 향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 위주로 이달 들어서 2조간 1조 원 넘게 늘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장중 6%까지 급락했던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6천억 원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단기 자금 운용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공모주 청약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B2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증시의 B2에 대해서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덜 보수적인 입장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사상 최초 4,226포인트로 고점을 찍었던 지난 4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B2를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 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다시 비판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소위 B2의 경우에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당국이 취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은요.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의 경우에는 증권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률과 담보 비율을 제한하고 있고 또 고객이나 종목별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의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DSR 규제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또 6.27 대책에 따라서 연소득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B2도 레버리지다,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자 연일 해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B2에 불을 붙이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데 이 정부가 말한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즉 B2의 적정선을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주가가 오를 때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시가 좀 지금까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은 외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는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역시 또 증시가 고점인 점이 많았었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또 B2는 투자 자금을 키워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손실도 그만큼 늘어나는 기법이라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신용융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좀 자동으로 매도돼서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개인 차원에서는 재테크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증시 전체로도 변동성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유주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